어제 그제 세계적으로 그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문제가 심각해졌죠. 미국이 이제 그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로 옮기면서 어제 이스라엘로 옮기는 공식 그 선언을 했죠. 이스라엘의 무슨 독립의 날인가 무슨 뭐 건국의 날인가 그랬는가 봐요.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어제 재난의 날인가 이렇게 쫓겨나는 날이었어요. 그 기념 재앙의 날인가 재난의 날인가 그러죠. 가자지구로 이 강제로 쫓겨난 이 팔레스타인들이 어제 시위를 굉장히 많이 한 모양입니다. 시위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내 생각과 다르면 주장을 해서 광장에 나가서 시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이 총기로 난사했죠. 그래서 그 뭐 요즘에 총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 몸에 구멍만한 주먹만한 구멍도 생길 만큼 그런 무기로 이렇게 무차별 사격을 한 모양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먼저 이렇게 돌멩이를 던졌겠죠. 뭐 이렇게 시위를 할 때 이들도 마음이 격해지면 군을 향해서 돌도 던지고 뭐 무기가 없으니까 무장은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뭐 체류탄이나 이런 것들을 뿌리고 던지고 그랬는데 지금 어제는 총기로 대응해서 정말 큰일이다. 네, 오늘부터 라마단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이슬람인들의 성지 순례 날이죠. 라마단이 하면 이제 그 메카로 모두 다 이제 이동을 해서 메카에 있는 거기에 그 중심에 이렇게 코라 돌듯이 도는 의식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깔려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사고가 몇 번씩 나서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씩 그 라마단 때 죽어요, 사람들이. 교통사고, 사람 고쳐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전 세계 이슬람인들이 라마단을 지켜야지 되는 거니까 볼래요. 거의 뭐 어떤 사람들은 한 달씩 그렇게 라마단 순례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걱정인 거죠. 어제만 해도 60명 이상 죽고 수천 명이 다쳤다고 그러니까 큰일이다 이거 정말. 종교 갈등이 이렇게까지 크게 어떻게 번지게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죠. 미국을 등에 업으니까요. 세계로 움직이는 미국을 등에 업고 있으니 이거를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반대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국제위원회에도 무슨 제소를 했는데 미국이 하지 말라고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본인들의 지지국이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총기 사격을 무차별 난사하는 이거는 뭐 전쟁 상황에서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군인들끼리 싸워야 되는 거지 본래 전쟁도. 이렇게 우리는 5.18을 겪었고 5.18 때 난사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그 밴드에다 올린 영화 소개한 게 있습니다. 별 주목받지 못하고 페북에도 올렸는데 별 주목받지 못한 댓글도 안 달리는 그런 영화 소개인데 해원이라는 영화죠. 다큐입니다. 다큐. 이 다큐멘터리는 1945년부터 53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그 다큐예요. 보도연맹에 관한 다큐죠.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고 하는데 무차별적인 대국민 학살이 있었던 그 이야기.
4.3 사건만 우리는 알고 있죠. 4.3의 제주도 4.3 이야기는 이제 많이 회자돼서 많이 알고 있는데 4.3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일대, 경북 일대 전국적으로 자행됐던 무차별 학살이에요. 남과 북이 서로 분리 독립을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1947년으로 돌아간다면 미국하고 러시아 이런 협상이 잘 안 됐어요.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군 철수 안 하고 러시아도 철수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한만 따로 그 선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아마 여러분도 그때쯤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함께 한 나라가 돼야지 어떻게 남한만 따로 이렇게 선거를 하냐.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강하게 주장하면 보도연맹에 가입이 저절로 되거나 아니면 강제로 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가입하거나 권장도 많이 했으니까 보도연맹 가입하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 수십만 명이 등록이 돼 있었는데 군을 동원해서 그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을 다 무차별로 죽이게 했어요. 관계된 가족까지도 다 죽이도록 했죠. 그게 많게는 100만 명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30만 명은 뭐, 좋게 된다고 그러죠. 제주도가 3만 명 가까이 죽었다, 학살됐다 하니까. 어쩌면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발판이 돼서 그런 무자비한 그런 것을 자행했음에도 별 무리 없이 정권들이 유지가 돼서 이 이승만 정권은 거의 뭐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그 연이어서 독재 정권도 국민을 그렇게 잘 생각을 해서 국민을 우대하는 정권도 아니었고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처음에 집권할 때 광주를 본보기 삼아서 무차별 사격했던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 역사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별 양심의 가책 없이 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본인은 난 아무 잘못 없다라고 자꾸 항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악마지만 본인은 나만 그랬냐? 내 앞에도 다 그랬다. 나는 그거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뭐 삼천교육대 말고는 별로 그래도 난 대한민국을 많이 성장케 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참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안 되겠죠.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균형 잡힌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이제 항상 미국 쪽의 편에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가 봐요. 태극기 집회 때 보면 이스라엘 국기가 같이 나오는 거 보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 독점이라고 너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상대를 배려해주지 않은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식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내가 이슬람을 지지한다라는 건 아니고 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있어요. 또 이렇게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했고 또 고위급 회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 잠깐 이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고위급 회담 안 하겠다 이제 북한에서 그러던데 우리 미국하고 우리나라 공군들이 서로 이제 연합훈련을 할 모양이에요. 예전하고 똑같은 규모로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1년에 몇 번씩 대형 훈련을 하고 그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미국에서, 아니, 북한에서 그것을 반발해서 그때마다 이제 미사일을 쏴 올렸거든요. 우리 남과 북이 훈련할 때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 올렸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 올린 것만 이제 뉴스에서 나쁘다라고 주장을 하고, 북한은 정말 항상 저렇게 도발한다라고 뉴스의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북한 사람이라면 남북,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훈련하는 수준이 뭐 미국의 최첨단 그 항공모함 비슷한 그런 것과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으면,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전쟁을 바로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훈련이라고 해서 빈 공포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실탄 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북한 사람이라면 나도 이건 굉장히 불안하다. 남한 혼자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면 훈련할 때마다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같이 미사일 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가 돼요. 저는 빨갱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이거 뭐지? 우리는 어느 사회에 살고 있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나? 표현의 자유가 확실한 건가? 저는 이제 국보법에 여러분들이 고발하면, 녹음까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유튜브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가보안법에 이렇게 돼서 고무 찬양했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 그렇게 심하게 아무리 그래도 총격을 그렇게 가해서는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북한에서 좀 줄이면 우리도 좀 줄이고, 우리도 줄이면 북한도 줄이고,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당장 어떤 미국하고 훈련을 줄이겠다 이러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대국민들의 생각들인지 나는 이게 궁금해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훈련을 잠시 안 하면 어때? 안 한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북한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 협상하고 그럴 때 평화의 분위기로 나아가서 훈련을 굉장히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반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언론과 특정한 정당에서 그걸 적극 반대하는 걸까요? 나는 여기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거는 평화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되지 않나. 국민들이 주장을 하고 왜 자꾸 저런 식으로 하지? 라면서 뭐라도 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참 없어요. 그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여기서 떠드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 우리 같이 촛불 집회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농성하자 뭐 이렇게 광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마치 조계종 사태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그 종단의 피지수첩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은 저와 많은 스님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 해? 그만 생각을 하지 이걸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뭐 주말이 아니라 목요일마다 서울에서 일부 이렇게 불자들과 일부 스님들이 보신각 앞에서 농성을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라도 참여해볼까 하는데 또 강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맞아. 다른 날이면 한번 올라가겠구만. 참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조계종이 우리 전체 스님들의 뜻하고 다르게 집행부가 운영되듯 이 나라의 현상도 저는 제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남북 관계는 앞으로 이제 될 수 있으면 대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반자의 관계로 형제처럼 지내면 좋겠다.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북한을 우리가 못 믿나? 그럼 남한은 그럼 잘했나? 북한이 여러 번 뭐 약속을 어겼다 하는데 어긴 적도 있지만 어길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언론에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오늘은 경전 얘기를 안 하고 시사 얘기를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공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